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푸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총괄팀의 박효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산업기술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관련 내용을 박효준 책임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 지침은 재난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과 같이 특별 지침 형태로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 하단에 자막 나가죠. 저희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공지사항에 보시면 지침과 함께 설명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첫째, 민간부담금 경감, 그리고 인건비 현금 지원, 기술료 납부 연장 및 감면, 그리고 재무요건 미적용 등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 기업은 기업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산업부 R&D를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적용 과제는 앞으로 공고할 신규 과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행 중이신 계속 과제에 대해서도 협약 변경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기존의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납부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민간에서 매칭해야 될 민간 부담금을 기존에 중소기업은 33%에서 20%로 완화하고 중견기업은 50%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금 중에서는 일부 비중을 현금 형태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중소기업은 40%, 그리고 중견기업은 50%에서 중소중견기업 모두 1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가 3억 원인 중소중견기업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2억 원이고 민간 부담금이 1억 원 부담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 현금은 4천만 원 정도 납부를 했어야 됐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서 5천만 원으로 50% 대폭 감소하는 수준이고, 그 중에서 민간 현금은 500만 원만 납부하면 돼서 기존에 4천만 원 민간 현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을 5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신규 인력을 포함한 현금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정부 출연금의 50%까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현금 계상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출연금 2억 원의 지원을 받는 과제의 경우에는 50%인 1억 원까지 인건비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연구 인력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료 유예 및 감면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존에 2020년도에 납부해야 될 정부 납부 기술료의 일정 비율 약 40%는 당초 계획대로 납부를 하고 잔액인 60%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납부를 연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국가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중대 피해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했던 기술료 60% 금액까지도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대 피해 기업에 대한 기준은 향후에 따로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저희 산업기술 R&D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무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본 조치를 통해서 2020년에 해당하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재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최소 2년간은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기간입니다. 근본 조치는 일단 금년 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최희님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인력 양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 기반 조성 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답변을 드리면 기술개발 사업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 특수 목적 사업, 기반 조성이나 인력 양성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이님, 그리고 네. 민간 부담금 감면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민간부담금을 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그럼 근본 지침에 따라서 절차는 조금 간소화되었나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이 되고 또 국가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서 즉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서 민간부담금 감면이 적용 가능했는데 직접 수행기관에서 과제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통보성 변경으로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까지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이 아니라 내년 4월까지도 계속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R&D는 연차 단위로 협약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용이 되면 해당 연차가 끝나는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민간부담금 완화에서 중소기업은 원천기술령이랑 혁신제품령 모두 적용이 되는데 네. 중견기업은 혁신제품령만 적용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천 기술형에 대해서 기존에도 중견기업은 민간부담 비율이 30%였습니다. 그래서 근본 개정을 통해서 원천 기술형 과제에 대해서 민간부담 비중을 올려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명시를 한 거고요. 혁신제품형에 대해서 감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님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케이트는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연구 수행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